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진정한 어른이 된 건가 하고 늘 스스로에게 독려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누구나 그러하듯 처음 사는 인생이고 처음 부모가 되었으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사는 거겠죠?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려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과 결혼해 슬아의 딸 셋을 두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한사코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아이를 셋이나 낳았던지라 이미 노산이었고 저에겐 딸 셋이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하나 낳아야지. 이왕 이렇게 줄줄이 낳는 거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낳아봐라. 그래도 대는 이어야지. 애 셋이면 충분하죠. 죄송해요. 아들 하나 낳았으면 어머님이 좋으실 테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할 테니 미련은 갖지 마세요. 저도 나이가 있고 이도 나이가 있어서 넷째까진 무리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비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외동딸 하나 있는 거 너희 엄마가 그래도 재산도 물려주실 텐데 너 가게도 잘 되잖냐? 뭘 그리 악착같이 살아? 애 하나 더 낳아도 충분하겠구먼. 아빠한테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문제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가게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 그냥 지금 삶에 충실하고 싶어요, 어머님.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도 참 갑갑하다. 그리고 내 아들은 무슨 죄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처가에서 대접은 해줘야지. 아들 같은 사위를. 네가 친정에 손을 안 벌린다고 해도 친정에서 사위 보고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도리인 거지. 에이, 저희 집 가면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꼭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손주 없는 부분을 참 아쉬워하시는 시어머니였고 절 볼 때마다 아들이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오랜 세월 아들만 바라보고 홀로 사셨던 분이기도 했고 옛날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처음에 내 편이 되어주던 남편도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면 할수록 역시나 남의 편이 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넌 나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하냐? 기본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 목소리 잊어버리겠다. 아, 죄송해요. 요즘 매장도 너무 바쁘기도 하고 셋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별일 없으시죠? 안 그래도 주말에 어머님 생신이라 찾아뵈려고 했는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식당 예약할 건데. 너 지금 시어머니 생일에 외식으로 퉁치자는 거냐?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넌 이 집 며느리야. 아들도 못 낳으면 나한테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도 이러냐? 밥 한 번 안 차려주지? 너 잘났다 정말. 늘 해마다 생신상을 해드렸지만 한 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던 어머님이었고 이날은 제가 운영하는 바쁜 빵집과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부분으로 정신이 없던 때였어요. 하루만 외식을 하자고 하니 어머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때 아무래도 외식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많이 섭섭하신가 봐. 요새 매장도 너무 바빠지고 그래서 주말에 잠깐 식사만 하고 내가 매장에 나가봐야 할 것 같거든. 당신이 좀 잘 얘기해드리면 안 될까? 어머님 정말 섭섭해 하시더라. 아,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럼 엄마 생신에 100만 원 정도 드릴까?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면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엄마도 기분이 풀리지. 그래도 엄마가 나 하나 홀로 키워서 너한테 장가 보낸 건데 며느리가 이 정도도 안 해봐. 100만 원이나? 아무리 매장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용돈 100만 원은 좀 타격이 크긴 한데. 우리 애가 셋이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야? 와, 너 변했다. 이제 애 낳고 사니까 우리 엄마가 우습지? 진짜 너무하네. 솔직히 너 우리 엄마가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어느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고 입을 싹 닦아. 말이 좀 그렇다. 입을 닦는다니. 내가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만 그러자는 건데 진짜 너무한다 자기야. 남편마저 감정이 상했는지 저렇게 비아냥거렸고 저 역시 모두가 섭섭해하니 제가 맞춰야 되겠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 생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역시나 돈 100만 원을 드리니 어머님과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렸고 그래도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던 그때 일주일 내내 가게에 신경 쓰던 저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고 의사 선생님이 꼭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하에 결국 가게를 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뭐 하나 진득히 일을 하는 법이 없던 남편 때문에 가게를 쉴 수 없었고 저희 집의 모든 생활비 지출은 제가 버는 돈에서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을 의지했던 건 남편이 아이들에겐 정말 둘도 없는 아빠였고 제가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이 되었답니다. 당신은 쉬고 내가 그럼 가게 일 돌볼게. 사실 회사랑 진짜 안 맞았거든. 근데 누군가는 가게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두 부부가 여기 매장 하나에 매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한 명은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녀야지. 우리 애가 셋인데. 지금 당신 들어간 회사도 얼마 안 됐잖아. 또 그만둔다는 거야? 이제 우리 애들도 다 고학년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운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운영 잘한다니까. 난 사업 체질이고 지금 네가 올리는 매출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너 안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무리를 해야겠어? 내 말 듣고 넌 집에서 이제 애들이나 돌봐. 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니 뭐라 할 말은 없었는데 오히려 그래도 남편이라 감동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전적으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가 되었고 남편은 가게를 운영해 나갔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성실하게 가게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으려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낮엔 나가서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탱자탱자 놀러 다니기에 바쁘더라고요. 아까 낮에 가게 가보니까 당신 없더라? 당신 가게 운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아무리 사장이어도 본인이 열심히 해야 매출이 따라오는 거지. 직원만 늘린다고 가게 운영이 돼? 나 진짜 너무 실망했어. 당장 원상복구 시켜놔. 알겠지? 남자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 하지 마. 그리고 너랑 나랑 운영 방식이 다른 거고 네가 나한테 일임을 하기로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내가 하는 방식이 되고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부부 사이지만 선 넘는 거다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넌 쉬어. 여보, 우리 애가 셋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나 잘 되자고 이래?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네 궁객이라도 할까봐 그래? 여자 넷이서 아주 나중엔 나 잡아먹겠다. 이래서 엄마가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 뭐? 당신도 아들 얘기하네? 요즘 진짜 왜 그래? 아들 없는 게 내 탓도 아니고, 당신도 우리 딸 셋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결국 가게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아들 얘기로 감정이 상해버렸고, 하도 남편이 왈가왈부하지도 말라기에 걱정은 했지만 저 역시 남편과 싸우기 싫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 문득 가게 직원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안 계시니 남 사장님이 얼마나 신났는지. 아, 맞다. 그리고 뭐 투자 설명회인가 다니면서 엄청 그러시던데 사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이 자꾸 자리를 비우시니까 저희도 인력이 모자라고 힘드네요. 그렇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 그래. 힘들지. 미안해. 우리 남편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또 뭐 투자 설명회니 뭐니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주의 줄게. 차라리 그냥 사장님이 다시 나오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도 불만이 엄청 많고 손님들도 빵맛이 변했다고 하면서 컴플레인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시 나오시던가 매니저님 한 명 구해주세요. 이러다 말고 밖으로만 나돈다는 남편이었고 그때부터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니 남편은 웬 여자와 아주 긴밀한 사이인 것 같이 보였고 곧이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거대 베이커리 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손님으로 온 여성을 꼬셔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전 아이들이 있었기에 남편에게 조용히 정리하라고 경고를 주었고 싹싹 빌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솔직히 코딱지만한 베이커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네 유세 받아주기 힘들었는데 다 알고 있더니 잘 됐네. 이혼하자. 애들은 네가 키워. 엄마 말이 사실이었어.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너한테서 아들 보기는 틀렸고 그냥 나도 깔끔하게 재혼해서 새 출발할게. 나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 알아. 나한텐 그럴 수 있다 쳐. 솔직히 당신이랑 나랑은 피도 안 섞인 남남이니까. 근데 어떻게 애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애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니? 하긴 바람을 피우니까 뻔뻔하겠지. 그래도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정말. 그 여자는 나를 엄청 대단하게 칭송해줘. 알아? 너보다 능력도 훨씬 많아서 내 뒷바라지도 다 해준다고 했다고. 그래. 어디 한번 그 사람 대단히 지켜봐. 나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우리 애들한테 아빠 없이 살게 하지 않을 거니까. 도저히 남 좋은 꼴은 못 보겠어서 전 이혼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조차 대번에 저를 부르셨고 11년을 며느리로서 모셨지만 시어머니에게 전 그저 남보다도 못한 존재였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 왜 이혼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너보다도 능력 있고 어리고 예쁜 여자가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너 우리 아들 신세 망치려고 하냐? 아들도 못 낳겠다. 이혼도 안 해주겠다. 어쩜 그리 이기적이냐고.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이혼해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애들 아빠야말로 지금 아무것도 배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이 말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가 보죠? 이제 필요 없어지니 그냥 나가라니. 11년 동안 헌신한 대가가 정말 치욕스럽네요. 헌신은 무슨?
네가 아들을 낳기로 했냐?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랬냐? 그저 나가서 일하느라 얼굴 한번 비출까 말까 했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애들 아빠 그리고 애들 또 어머님까지 배불리 산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어쨌든 전 이혼 안 해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모진욕과 말을 내뱉었지만 꾹 참아냈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혼을 당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 혼자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았을 테지만 그래도 아빠라고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이혼한다고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대놓고 외박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하지도 않던 명품 시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를 더 가짱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하게 이혼 요구를 하면서 수치스럽게 말이죠. 네가 이런 거 사줄 수 있냐? 그저 벌어먹여만 봤지. 참, 내가 새로운 여자 만나니까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통도 크고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너보다 훨씬 예쁘고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내 행복 막지 말란 말이야, 제발. 진짜 너무한다. 명품에 속은 거니? 그 여자가 다 사주디? 당신도 참, 당신 객관화가 안 돼 있어. 줄줄이 애가 셋이나 딸리고 이혼남에 나랑 이혼하면 직업도 없는 너인데 그 여자가 널 왜 만날 거라고 생각해? 네가 뭐 그리 잘났다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래, 그 여자도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을 좋다고 하는 거겠지. 끼리끼리 잘 만났어. 그 여자가 날 뜯어먹으려고 만난다는 거냐, 그럼? 걔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러니까 나 좀 놔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걔 임신 13주야. 우리 새 출발하게 그냥 네가 나가주면 돼. 애들 데리고.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면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쯤 남편은 가게일마저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 전 몸이 다 나아지지 않았지만 가게를 다시 나가게 되었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 때 몸이라도 바쁘게 움직이니 한결 낫다고 느껴졌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식은 저희 친정엄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친정에서도 이혼을 당장 하라고 난리가 나게 되었죠. 저 혼자만 삭히면 될 일을 친정엄마까지 알게 되자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쓰리더라고요. 다 들었어. 너 이혼해 당장.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사니? 이혼이 흠도 아니야 요샌. 당장 나오고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다 키워줄 거니까.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나아. 알겠니? 얼른 이혼해.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애들 아빠인데. 애들은 아빠 좋아하잖아. 나만 참으면 되는 걸. 미안해요. 김서방 전화 왔어. 너 좀 설득하라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당장 이혼해. 아무래도 김서방 잠깐 바람 아닌 것 같더라. 말투부터가 예전이랑 달라. 능력도 없는 거 내 딸이 벌어먹여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히 이혼을 요구해? 오히려 잘 된 거야. 엄마는 김서방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회사도 하루 나가고 그만두고 뭐든 자기 맘대로. 그런 남편 없는 게 나아. 엄마 믿고 이혼해. 잠깐 마음 아픈 거야. 지나고 나면 오히려 잘 됐다 싶을 거야. 내가 아빠 없이 컸잖아. 애들한테 그런 부재 주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어려서 아빠가 그리웠거든. 뭐? 이 미련한 거사.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리고 넌 아빠가 돌아가신 거잖아. 그거랑 이게 같아?
아유, 이 철딱서니. 친정엄마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땐 왜 그렇게 남편에게 집착을 했는지, 오히려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아빠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간녀마저 임신을 했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이혼을 종용하자 저 역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찰나 그래도 가족이니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방문을 하였고, 시어머니라도 잘 설득해서 남편의 마음마저 붙잡아 보자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상간녀 아이라도 키워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붙잡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방문을 했고, 시어머니는 반가워하지 않는 얼굴을 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저에게 빨리 집에 가라며 호통을 치셨고, 왜 그랬는지 이유가 곧 밝혀졌어요. 왜 연락도 없이 와? 오늘 누구 오기로 했다고? 당장 애들 데리고 가거라. 나 설득할 생각 말고 당장 나가라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주라고 해요. 어머, 제가 오늘 오면 안 되는 거였나요? 당황스럽네요. 아,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이혼한다고. 당장 애들 데리고 나가. 애들 앞에서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아, 당신 전 부인? 안녕하세요. 제 얘긴 들으셨죠? 저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니까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들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뭐? 재혼? 바람핀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해? 당신도 제정신이 아니지? 정신사납다. 당장 가. 여기가 어디라고 너야말로 그렇게 무례하게 그러는 거냐? 애들 데리고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빨리 가. 내가 낳은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도 버젓이 시댁에 인사온 정신나간 상간녀였고, 그 상간녀를 데리고 온 건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좋다고 인사를 받는다고 한 것이었고, 아이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데, 고학년인 두 딸은 뭐가 뭔지 다 아는 눈치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상간녀를 보고 달려나온 셋째 한마디에 내 셋째 얼굴을 보자마자 창백히 질려 상간녀는 벌벌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조차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어요. 어? 거지 아줌마다. 아줌마, 나 알죠? 그때 아줌마가 저 귀엽다고 엿도 주고 그랬잖아요. 내 친구랑. 근데 우리 아빠랑 무슨 사이길래 여기 온 거예요? 오늘은 시장에 안 가나 보죠? 엄마, 그때 내가 말한 각소리 아줌마야. 나한테 엿준. 뭐? 각소리? 그때 네가 말한? 아, 재력가라고 하더니 시장에서 엿파는 각소리였구나. 당신도 잘 알고 있었고? 뭐?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식분 사업 한다고 하지 않았어? 각소리라니. 그리고 시장은 또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 남편의 상간녀는 시장에서 엿을 팔고 재롱을 떠는 각설이였습니다. 직업에 기천은 없다지만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어머님은 이 부분이 용서가 되지 않는 듯하였고, 남편마저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거대 베이커리 사장인 줄 알았던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이고, 본인이 각설이라는 말을 숨기고 식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본인 회사에 투자를 하라며 명품 공세를 갖다 바친 것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는 없지. 내가 너 시장에서 옆하는 애인 거 알았으면 허락했겠어? 친정 잘 사는 며느리 두고 내가 왜 너같이 각설이 같은 며느리를 둬야 하냐고. 너 식품 사업 한다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니?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 어머, 식품 사업 맞잖아요. 저 엿대다 팔아요. 이것도 사업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든 제 직업인데 뭘 그러세요? 어차피 저 이 사람 아이도 가졌으니까 더 이상 말 마세요. 그렇게 원하던 아들, 손주 낳아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노인네가 말이 많아. 너 지금 노인네라고 했어? 아니 어쩌다 저런 화상을 데려와서. 얘 어미야, 저 여자 말하는 뽐새 봐라. 뭐란 말 좀 해봐. 뭘 저한테 말을 하라고 그러세요? 어머님 저보고 가라면서요. 이제야 잘 어울리는 그림 같네요. 부자 여자친구라더니 옆 팔면서 부자 됐나 보지.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빠져줘야겠어. 얘들아, 가자. 엄마가 이렇게 애쓰고 지키려 했던 가정이 너희 할머니랑 아빠가 이렇게 부시는구나. 잘 봤지? 얼른 가자. 엄마한텐 니들만 있으면 돼. 아빠, 진짜 실망이야.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아? 다신 아빠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얘들아, 가자. 아빠가 우릴 배신했어. 고학년이었던 첫째와 둘째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는 듯 했고, 그렇게 딸들과 전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행동에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났지만,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저 역시 아이들을 위해 끝끝내 지키려 했던 가정이었지만,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상간녀를 옹호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자 제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었어요. 전 엄마의 권유에 따라 변호사를 만나 차근차근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상간녀와 그리고 뱃속 아이까지 있었던 마당인지라 모든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야 빌기 시작했어요.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지, 널 두고. 난 진짜 그 여자한테 놀아난 거야. 내가 옆하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만났겠냐? 너 같은 여자를 두고. 그러니까 나도 속은 거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자식만 셋인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지니? 그러게, 자식만 셋을 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각설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정이 안 가?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니? 너도 백수잖아. 별 볼 일 없는 거 마찬가지고 오히려 너에 비하면 열심히 사는 네 여자친구 아닌가? 너랑 네 엄마 눈만 높아져가지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벌 받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 애는 책임져야지. 애들이 아빠 안 본다고 난리야. 양육권 친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 알아.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당신이니까. 예,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제발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돌려줘. 내가 우리 손녀들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니?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실수라고 생각해. 남자들 한 번쯤 다 그러잖니. 마음 넓잖아 너. 착각하셨나 본데 저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애들 앞에서 그렇게 나가라고 소리쳐놓고 이제 와서 손녀들 걱정을 하세요? 막내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언니들 따라 아빠랑 할머니 안 보겠다네요. 이제 답이 됐죠? 하실 얘기 있음 제 변호사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소송을 이어갔는데 역시나 상간녀 소송도 하게 되었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엔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그러면서 아이도 낳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아닌 또 딸이더라고요. 아니, 아들을 낳으랬더니 또 딸을 낳아?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너 당장 네 딸 데리고 나가. 저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래봤자 당신 전며느리 안 돌아오니까 미련 버리시고 저한테 잘하세요. 저 아니면 밥도 못 얻어 드실 거니까. 누군 좋아서 여기 붙어 있는 줄 아나. 당신 아들 별 볼 일 없으니 자존심 그만 세우세요. 아셨어요? 뭐 아들이 대단한 줄 아는 게 진짜 어이없네. 직업도 없고 백수 아들을 둔 주제에. 뭐야? 네가 감히 네 아들을 무시해? 우리 전 며느리는 네 아들이라면 꿈뻑 죽었는데 어쩌다 이런 것을 내가. 제가 어머님 버릇도 좀 고쳐드려야겠네요.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 시키실 생각이라면 절대 용납 못하니 그러셔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각설이에 아들도 못 낳는 게 본인 아들을 끼워냈다며 상간녀에게 엄청 퍼부으셨지만 상간녀 또한 시장에서 한두 해 지낸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을 휘어잡아 꼼짝 못하게 했어요. 남편은 이 과정에서도 비겁하게 상간녀와 본인의 아기를 저버리고 저에게 오려고 엄청 많은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네가 한 번만 봐준다면 평생 너한테 절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내가 아무 말 않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너랑 산다고 해도 내가 뜯어 말릴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딸이 좋대서 받아들였더니만 감히 바람을 피워? 지가 여태까지 살림에 보탠 게 뭐가 있다고? 뻔뻔하게 당장 꺼져! 장모님,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리 하세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대리일 사이라도 하라고 하면 할 테니까 제발요. 내 딸이 이제 너랑 니네 엄마까지 먹여 살리는 꼴 못 봐. 그동안엔 네가 착하고 우리 딸을 끔찍이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다 참았는데 모든 걸 안 이상 넌 탈락이야. 다신 볼 일 없었으면 하고 이번 소송 끝나는 대로 내 딸 집에서 짐 싸가지고 나가. 저에게 회유하는 남편에게 저 대신 엄마가 퍼부으셨고 남편은 그럼에도 절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기가 엄청 센 상간녀에게도 꼼짝 못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상간녀를 떼어낼 방법조차 모르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어리고 잘 사는 여자인 줄 알아서 저까지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상간녀를 끔찍해하는 남편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유부남한테 처녀가 애까지 가져줬으면 고맙다고 절을 할 것이지. 내가 유부남 만나서 그 여자한테 위자료 주고 나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내가 뭘 거짓말을 했다고? 지도 베이커리 사장이라고 거짓말했으면서 결국엔 그것도 네 전 와이프 거잖아. 그러면 나도 속은 거야. 알아? 시장 말고 나도 카페 사장 좀 돼보나 했더니 이제 당신 직업 없어졌으니 나 따라다니면서 일이나 배워. 지금 우리 아들한테 너 따라 각설이나 하라는 거냐?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있어 진짜. 말도 안 돼. 이제 그쪽들 밥줄이 나 아니에요? 보아하니 전 와이프가 다 먹여 살렸나 본데 나도 내 딸 때문에 참는 거니 그리 아세요. 아, 진짜 머리가 깨지겠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나도 베이커리가
내 거라고 속인 거지만 너처럼 부자 행세는 안 했어. 너 때문에 받은 대출이랑 이런 거 다 어쩔 거야? 그렇게 명품 사다 주면서 회유를 하더니 베이커리 때문에 그런 거였지? 당연하지. 내가 애세 딸린 유부남을 왜 만났겠어? 다 나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머물러. 네 애까지 가졌는데 뭘 어쩔 건데? 네 와이프는 나한테 절을 해야 할 거다. 내가 이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나도 돈에 눈이 멀어서 아휴. 대출값은 너랑 나랑 이제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갚아야 돼. 마음 단단히 먹어. 이 일 쉬운 거 아니니까. 아우 짜증나 인생 진짜.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에게 명품을 사주고 대출을 받아주고 그러다가 결국 그게 다 본인들의 빚이 된 거예요. 본인들의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설치다가 모든 걸 다 떠안게 된 꼴을 보니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베이커리 말고는 모든 것이 엄마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고 베이커리마저 아무것도 본인이 관여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재산 분할을 받기 힘들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조차 입을 모아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서서 증인을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전 저의 모든 것을 다 지켜내면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속이 후련하냐? 애들 아빠한테 진짜 너무한다. 너 이렇게 차가운 애인지 몰랐어. 내가 알던 애 맞나 싶어 정말.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지. 난 끝까지 널 용서하려고 했고 받아들이려고 했어. 날 이렇게 만든 건 네 잘못이야. 남 탓하지 마.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이들과 묵묵히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아픔이 꽤 크더라고요. 다행히 친정엄마가 물심양면 심적으로 많은 위로가 돼주어 버틸 수 있었고 딸들은 참 착하게도 더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아빠와 있는 면접날조차도 딸들은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기 거부하여 사실상 딸들과 시댁은 손절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동안 딸들을 붙잡아 저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한 남편이었지만 딸들이 절대 만나주지 않아 저와 연락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딸들과 시장에 갔는데 그곳에 남편과 상간녀가 각설이 춤을 추면서 엿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우습던지. 하지만 딸들이 볼까봐 얼른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정말 고소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딸들한텐 마지막 아빠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에 한 군데 오래 다니지도 못하니 각설이 상간녀를 만나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엿을 파는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게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니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싱글맘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더더욱 성숙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오히려 행복하네요. 여러분들도 괜한 것에 매달리시고 계시다면 깨끗이 털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날이 아직 많이 추운데 옷 따뜻이 입으시고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시부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건강의 악화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시부의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셨고
호랑이 같은 성격을 가지셨던 시부가 기력이 약해지셔서 한마디 말조차 하기 힘드실 정도로 괴로워하시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언제나 저희 옆에 계실 줄 알았는데 시간은 매정하게도 시부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겠지만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될 시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합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그동안 남편이 저희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고발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어느 날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아직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라 저도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에게 아들을 중퇴시켰다고 충격적인 말을 건넸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애를 갑자기 중퇴시키면 어쩌자는 건데?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그걸 왜 내가 당신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건데?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다 생각이 있어서 결정한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놈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게 문제야. 나중에는 나를 잡아먹을 정도로 올라올 놈이라니까. 초장부터 싹을 잘라놔야지. 안 그럼 내가 잡아먹히겠어.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다던데. 머리 좀 커졌다고 벌써부터 애비한테 대들어야 되겠어? 제가 뭔데 우리 회사들을 이어가겠다는 말이 나와?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고 그놈이 앞으로도 잘 되는 꼴은 못 보니까 중퇴시킨 거 취소하지 마. 만약 당신도 내 결정을 거절한다면 그땐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 알겠어? 저놈은 막노동이나 하면서 살라 그래. 내가 봤을 때 그게 딱이야. 그리고 오늘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워낙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걱정돼서 물어보기라도 하면 신경 쓸 거 없다며 화부터 내는 성격이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남편이 교장을 만나 바로 중퇴 처리를 해서 충격을 받은 제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전교 1등 하던 제 아들이 갑자기 중퇴를 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 생겼으니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겠죠. 일단 중퇴 처리를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담임에게 취소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남편과 교장과의 단둘이 진행된 사항이라 담임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며 직접 학교로 찾아와 교장과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 교장을 만나려 했지만 남편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까봐 교장에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장은 저를 전혀 만나주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 방이 조용하길래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지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었네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한 돌발 행동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할 말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아들의 결정에 대해 토단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피해오면 네가 책임질 거니? 내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저질렀겠어? 그래서 안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하나뿐인 어머님 손자가 지금 그이 때문에 중태를 당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셔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시는 건가요? 제발 그 사람 설득 좀 시켜주세요. 나는 싫다. 내 손까지 넘어오게 하지 마라. 그리고 손자가 많던 적던 아들 말 안 들었다가 집안 난리 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아니면 검정고시 보던가. 찾아보면 방법은 많이 있잖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어머님 정말 실망이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뭐 네가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서 여태까지 끼고 살았는 줄 아니? 시모는 제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성격이 워낙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혹시라도 시모가 도와주셨다가 남편이 분노를 하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걸 원치 않으셨는지 아예 귀를 닫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를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울렸고 번호를 확인해 보니 시부가 해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가족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였죠. 몇 년간 해외로 이주한 회사를 안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동안 시부의 얼굴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시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좀 전에 있었던 서러웠던 상황들이 북받쳐 올라왔는지 오열을 하게 되었고 시부는 전화를 하시자마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제가 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나가자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보고 시댁으로 서둘러 와주길 바라셨어요. 저는 시부의 말대로 아들과 함께 시댁을 찾았어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 다가가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시부의 언성 높은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전부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용서를 구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며느리가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걸 거절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으면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분명 얘기했지만 며느리가 오면 보자마자 당신 잘못부터 인정해.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이 집에서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여태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풍족할 정도로 살게 해줬는데 이 정도도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며느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당신은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안 돼.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것 같아 보였어요. 해외로 떠나시기 전 제 아들한테도 정말 잘 대해주셨었는데 몇 년간 해외로 가신 이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저에게 조금도 행복감을 주지 않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얼굴을 더 붉히시기 전에 서둘러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었고 제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본 남편은 안 좋은 분위기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밀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으로 들어가길래 저와 아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부모님은 붉어진 얼굴로 저희 부부를 바라보았고 시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상태셨기 때문에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남편으로 인해 중퇴를 당해야만 했던 상황을 다시 바로잡길 원하셨죠. 너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선민이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지금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될 나이라 뒤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는 선민이를 학교에서 중퇴하게 만들어? 그것도 본인 의지와 전혀 상관없었는데 강제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고 있었더니만 네가 뭔데 회사를 이어가네 마네 하면서 내 손자한테 상처를 주는 건데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회사에 온전히 몸 담그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작 내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낙하산 탔으면 남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잘 처신을 해야 되는 건데 네가 직접 집안 망신을 다 시키면 되겠어? 마지막으로 좋게 얘기할 때 제자리로 돌려놓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땐 말 안 해도 잘 알지? 10원 하나 물려줄 마음 없으니 생각 잘해야 될 거다. 너 말고도 회사 운영해줄 사람 회사에 넘쳐난다. 내 손자의 눈물을 보이게 만든 건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용서는 절대 없으니 2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땐 나와 인연 끊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지? 아버지가 지금 해외에서 장시간 계시다가 갑자기 국내로 넘어오셔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놈이 나를 받고 내 머리 위를 군림하려는 모습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서 애초부터 싹을 잘라내려는 게 그게 뭐 잘못됐나요? 남편과 시부는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편은 자기 아들을 중퇴시켰으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시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이 손해보게 될 일들이 훨씬 많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아들의 중퇴 문제를 철회하게 되었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와 남편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었지만 시부는 그래도 당신 아들이라고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많이 참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시모와 더욱더 안 좋은 감정 상태를 이끌어가게 되었죠. 아들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학교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고 제 눈앞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오래간만에 밖에서 외식을 하기 위해 시내로 나섰는데 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던 도중 아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곳을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길래 고개를 돌려 그곳을 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행복이 가득해 보였고 양쪽 손에는 아들과 비슷해 보이는 여자애들이 손을 잡고 아빠라는 말을 조금 더 어색함 없이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에 그 뒤를 급하게 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은 어느 한 식당으로 들어가 어떤 여자와 애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네요. 그걸 본 아들은 무턱대고 남편에게 달려가 소리치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제가 갑자기 나타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 본 애들과 어떤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 뒤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저보다 그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남편의 행동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좀 전에 당신 손을 잡고 가던 저 애들이 아빠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두 귀로 들었으면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당신이 들은 그대로야. 내가 애들 아빠고 이 사람은 내 마누라다. 당신 지금 나 몰래 뒤에서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니?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소홀했던 거였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뒤통수 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본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저 여자애들 선민이랑 나이대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동안 나 몰래 이런 생활하니까 기분 좋았니? 저 여자애들이 온갖 애교 부리면서 아빠라고 하니 무뚝뚝한 내 아들이 꼴보기 싫었겠지. 당신은 정말 까도 사람 놀래키는 재주 하나는 타고난 것 같다.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본 이 상황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모두 눈에서 피눈물 흘릴 날이 분명 찾아올 거다. 무슨 말을 그리 무섭게 하는 거야? 우리 딸들이 지금 당신 때문에 떨고 있잖아. 어차피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화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결정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이제 나랑 그만하자. 솔직히 나도 두 집 살림하는 거 그동안 쉽지 않았거든. 우리 딸들한테 떳떳하지도 않아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마.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지원을 전부 다 막아버리고 내쫓아 버릴 거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 당신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그냥 지어주는 돈 가지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해요. 그동안 많이 해 드셨잖아요. 이제 저희도 좀 떳떳하게 지내고 싶다고요. 솔직히 두 사람 사이도 안 좋으면서 뭐하러 질질 끌고 가며 살아요? 그냥 이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돈 주겠다는데 나 같으면 바로 위자료 받고 각자 살 길 갈 것 같네요. 첩주제에 지금 내 앞에서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아직까지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한 번만 더 선 넘는 행동하면 머리들 전부 다 뽑아 버릴 줄 알아. 이 문제는 당신이랑 단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조금 있다가 시부모님 댁으로 당장 튀어와. 원하는 대로 가겠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아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고 싶지 않았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오래 있어봤자 아들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걸음을 옮겼고 시부모님께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와 아들이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이자 많이 당황하신 듯 급하게 집으로 들여보내줬네요. 시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한참의 고민 끝에 결국 좀 전에 두 눈으로 목격한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시모는 시부의 표정을 살피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가정에 충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남편이 저질러 버려서 많이 놀라셨고 분노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남편의 행동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너무 큰 죄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희생한 저에게 엄청난 배신을 안겨준 남편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괴로워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제 아들을 따로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이런 심각한 일을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일을 버려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을. 이제 어쩔 거야? 너는 뭘 원하길래 무작정 벌려만 놓는 거냐고. 저번에 선민이 중퇴 문제 때문에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내 아들을 얼마나 펴르고 있는지 아니? 네가 눈치도 없고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했던 거다. 내조도 잘하고 여우 같은 짓 좀 해야 남자들이 우리에서 튕겨나가지 않는 건데 너는 기도 너무 세고 집안의 가장을 떠받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내 아들이 온전히 집에 머무르겠냐고. 어머님이 저희 부부 사이를 얼마나 잘 아신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일을 위해서 안 한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이는 저에게 항상 부족한 점들만 얘기하며 가정부 취급만 했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저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준 적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적만 하는 그런 인간한테 제가 뭘 더 해줄 수 있냐고요. 처음에는 저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죽는 신용까지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제가 죽길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제 두 눈으로 그이가 무너지는 걸 똑똑히 보고 눈 감을 거라고요. 얘가 지금 말하는 것 봐라. 너 아주 우리 집안을 말아먹을 작정이구나. 내가 이래서 너희 결혼 반대했던 거야. 이참에 잘 됐네. 새로운 며느리 받아들이고 너는 이제 우리 집에서 내쳐야 되겠다. 나는 내 아들 편이니 그런 줄 알거라. 그렇게 하시던지요. 어머님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거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가 무너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모는 제가 더욱더 강하게 나오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엎어치나 매치나 좋아질 거 하나 없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시모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애쓸 필요 없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점점 안 좋은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는데 시부가 방에서 제 아들과 함께 나왔는데 아들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부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걸로 봐선 집에 들어올 것 같지 않다며 나중에 다시 대화를 하던지 남편이 시댁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연락 주겠다고 저희를 돌려보내셨어요. 저는 시부의 말을 순순히 따랐고 아들은 시부와 단둘이 대화를 주고받은 뒤 무언가 심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아들은 자기 아빠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 보였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편으로 이혼 서류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이혼 의사가 있다면 그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면서 더 이상 저와 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시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시간이 지나서도
남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셨어요. 분명 어떠한 액션을 취해 주셔야 하는데 남편은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시부와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물어봤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길래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생활까지 끝마치게 되었네요. 저 또한 아들의 앞날이 밝아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날까지 숨죽이며 언젠가 찾아올 때를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핸드폰 프로필 사진에 제 아들이 아닌 혼외 자식인 두 여자애들과 함께 찍은 걸 배경사진으로 올려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분명 제 아들도 확인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혼외 자식인 두 딸들에게는 석사 과정까지 밀어주면서 제 아들은 고등학교 때 중퇴시키려 했던 그때의 상황이 떠올라 아들 몰래 눈물을 훔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때를 기다려오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시모는 췌장암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는 서로 남남처럼 서로를 무시한 채 각자 할 일들을 하면서 시모의 장례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남편과 따로 무언가 알 수 없는 대화를 저 몰래 주고받고 있었고 남편이 돌아간 뒤 시부는 저에게 걸어와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알려주신 주소로 와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들과 함께 알려주신 주소로 도착한 곳은 어느 한 중개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가 중개소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제 아들 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셨고 시부가 서류 하나를 건네주셨고 아들은 서류를 건네받아 가방 안에서 사각으로 된 직인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네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저 서류를 왜 저놈한테 건네주는 거냐고요?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저 건물은 이제 제 소유가 된다면서요. 그런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제 아들에게 회사 건물을 넘겨주냐고요? 지금 아버지가 하신 행동이 무얼 뜻하는지 알고 행동하신 거죠? 회사 운영권을 지금 제 아들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데요? 몰라서 물어? 선민이가 어렸을 적에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사 대표로 너보다 더 큰 힘이 생겼다. 우리 회사 임원들 전부 두 집 살림하면서 가족을 버린 너보다 그동안 착실하게 자신의 길을 위해 앞만 달려온 내 손자가 대표 자리에 더욱더 적합하다고 모두가 비밀리에 추첨을 했고 만장일치의 결과를 얻게 됐다. 이제 선민이가 우리 회사 대표고 나는 앞으로 선민이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앞길을 닦아줄 생각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세운 계획이다. 네가 두 집 살림 하다가 들키게 된 날 그때 선민이와 따로 대화한 게 뭐였는지 알아? 너에 대한 복수를 목표로 달려가라고 얘기했다.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선민이한테는 너한테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회사의 대표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내 옆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많은 임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한테는 모든 걸 주지 않을 거고 내 손자가 대표가 되면서 구조 조정이 있을 거다. 당연히 너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가줘야만 될 것 같다.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있지. 너와 두 집 살림했던 그 가족들 전부를 지금 당장 이 자리로 불러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다 뉘우치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정리한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마.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오늘로써 끝이다. 시부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지만 남편은 시부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며 자기가 꾸린 두 집 살림하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된다고 남편은 되려 큰소리 치더니 중개소를 뛰쳐나갔네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시부의 회사에서 퇴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부가 가진 재산과 권력보다 자신이 꾸린 또 다른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모든 게 정리가 된 이후 아들은 어느새 대표의 자리에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시부가 저와 제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된 건지 남편이 어느 날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거짓골을 하고 고개를 떨군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떵떵거리며 모두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남편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가진 거 하나 없이 빈털터리로 빚만 한가득 쌓여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대장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거였고 두 집 살림하던 가족들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더니 전부 다 남편을 버리고 해외로 떠나버렸다고 하네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 아들은 남편이 대장암으로 투병 생활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언젠간 알게 되겠지만 미리 알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전 남편의 대장암 치료를 도와주지 않는 게 잘못된 건가요? 완치되면 짐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올까봐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하는 게 벌받는 행동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끝까지 사람 힘들게 하는데 하루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현재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절대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들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항상 저에게 많은 사랑을 줬던 남편이 제가 딸을 출산하고 나서부터 달라진 모습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었죠. 그런 부분들이 서운하게 다가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회사 생활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집으로 곧장 들어오지 않고 꽤 늦은 저녁이 돼서야 눈치 보며 들어오곤 했었죠.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면 회사 사람들과 술 한잔 걸쳤다고 변명하지만 평상시에 느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유 먹고 자고 있는 딸을 확인하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정보다 회사 사람들이 더 우선인 것 같아 이런 점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반대로 남편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며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회사 생활 안 해본 사람처럼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뭐 이런 생활이 좋아서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다가 온 줄 알아? 당신이 그런 거 조절할 수 있는 위치잖아. 내가 봤을 때 그건 핑계 같은데? 원래 모임 같은 거 좋아했었고 사람들과 술자리 가지는 거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는 거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나 이제 출산한 지 몇 달 되지 않았고 요즘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전량이 줄어서 애가 부족한지 계속 보채길래 분유로 배 채워주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 현관 앞에 분유통은 쌓이고 있는데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바쁘다 보면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거 가지고 그래? 벌써부터 분유를 먹일 정도면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산부인과에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던지 아니면 밤량을 늘려서 젖을 돌게 만들면 되잖아. 분유값 한두 푼도 아닌데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분유 사서 먹이면 어쩌자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분유값 한 번이라도 줘봤어? 돈도 따로 관리한다고 생활비는 그동안 내가 벌은 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는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남편은 술이 꽤 취해 있는 상태라 제대로 된 대화를 이끌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신경 쓰겠다는 말에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칠 못 가서 남편은 또 다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딸 제대로 안아준 적도 없었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가정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참고 또 참았다가 저 또한 감정이 터지게 된 터라 남편과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죠. 결국 더 이상 대화로 풀어가고 싶지 않다는 남편은 집 밖을 뛰쳐나갔고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남편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두고만 보기에는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 같아 이 문제를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큰일도 아니구만.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는 네가 더 문제인 것 같아 보이는데?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로 부딪혀야 할 것들이 많은데 뒤에서 내조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만을 가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육아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출산 전까지는 회사 생활했잖아요. 그럼 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것도 일의 연장인 거 몰라? 내조를 그렇게 못하니까 애가 맨날 움츠려 있는 거잖아. 뒤에서 팍팍 밀어주지 못할 거면 그냥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둬라.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숨 막혀서 살겠니?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괜히 전화했다 싶었죠. 남편이 저와의 문제들을 전부 다 시모에게 미리 얘기한 듯 보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서운했었죠. 딸 하나 낳은 것도 정말 힘들게 가진 거였거든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토록 바라던 임신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남들 다 아는 임신 쉬울 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가진 건 나이 40에 진입을 하고서야 임신 소식을 접할 수 있었죠.
정말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품에 안긴 아이였는데 시모는 적지 않은 나이에 힘들게 가진 아이가 하필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산 이후 단 한 번도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 서운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 믿고 있었는데 시모는 저와 제 딸을 조금도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저희 부모님밖에 없었어요. 지금 시간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이대로 애 데리고 처가에 가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제발 생각 좀 하고 움직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일찍 와서 신경 쓸 테니까 이제 그만해. 당신 말에 내가 한두 번 속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은 건데? 술도 안 먹었으면서 연락도 안 받고 도대체 뭐 하다 온 건데? 아는 지인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 괜히 당신 찝찝해할까봐 말하지 않은 거라고.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당신이 한 말에 대해 확인시켜 줄 수 있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믿을 수 있게 확실하게 말해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건데? 이제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거니? 요 며칠 사이 당신 옷에서 화장품 같은 게 묻어 나오던데 그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무리 회사 사람들이나 지인들끼리 술자리를 가진다 해도 셔츠나 정장에 화장품이 묻어오는 일이 반복되는 건 당신이 지금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야. 내가 뭘 여자를 만나? 당신은 지금까지 날 봐와놓고도 몰라?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여자 문제로 일을 크게 만든 적이 있었어?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말도 안 하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건데? 지금은 좀 그렇고 내일 내가 장례식장 어디 다녀왔는지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할 테니까 그거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리고 회사 생활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장품이 잠깐 묻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생사람 잡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 번만 더 의심하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 입 조심해. 알겠어? 며칠 동안 남편의 옷에서 여자 화장품이 몇 개 묻어 있는 걸 몇 번이나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품 얘기가 나오자마자 정색을 하면서 혼자 흥분을 하더니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촉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갑자기 달라진 남편의 모습들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났던 적금을 깨고 그 돈으로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죠. 꽤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만약 제가 의심하는 부분들이 정말 오해였다면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난 이후의 시간의 행동을 보고받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문자로 전송되어 오는 사진 한 장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여자의 촉은 무섭다고 하나 봐요. 남편이 퇴근하고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게 아닌 어느 아파트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남편이 쓸데없이 퇴근하고 다른 집에 급히 들어가는 행동은 바람 말고는 다른 건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나 현장을 목격했을 때 오게 되는 정신적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기 딸도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보내온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들었죠. 들어갈 땐 남편 혼자였는데 나올 때는 남편과 시모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들어갈 때는 분명 바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올 때는 시모와 같이 걸어 나오길래 제가 오해했나 싶었어요. 한참 동안 전송되어 오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그때 뒤이어 보내온 사진은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먼저 걸어 나왔고 그 뒤로 처음 본 여자가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송되어 오는 사진들과 영상들은 누가 봐도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몰래 아이까지 낳았다는 건 이미 제가 딸을 출산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들에서 옅은 화장품이 묻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린 남편이 그럴 일 없다고 믿으려 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전송이 된 사진 한 장은 제 속을 전부 다 뒤집어 버렸죠. 상간녀와 남편이 헤어지기 위해 잠깐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저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안겨주었네요. 그렇게 몇 시간 뒤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오늘만큼은 일찍 들어왔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제 딸의 얼굴을 보겠다며 분유 먹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이의 방문을 열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죠.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당신이 하도 난리를 쳐서 일찍 들어왔잖아. 오늘 회의가 좀 늦어져서 늦게 퇴근했는데 바로 집으로 달려온 거라고. 요 근처가 퇴근 시간 되면 차가 많이 막히는 건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려 하는데 이제 그만 좀 해라. 나도 회사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나 내일 회식 있어. 늦게 들어올 거야. 정말 회식이야? 나한테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다 확인해보면 나오는 거 몰라? 계속 밥 먹듯이 거짓말 할래? 정말이라니까. 정 궁금하면 회사에 전화해서 우리 부서가 회식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되잖아.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요즘 당신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해서 그러는 거야?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이번 주말에 바람 좀 쐬러 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들어가 잠이나 자. 그리고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조금도 없어? 모든 것들이 정말 떳떳하냐고 묻는 거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할게. 숨기는 거 조금도 없고 나는 당신한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어.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지? 하루 이틀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요즘 들어 당신 행동이 오히려 나는 더 걱정이 되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었는데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을 절대 용서해 주고 싶지가 않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걸 다 동원해 남편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따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저에게 전송이 되었고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로 출근을 하겠다고? 몸이 전부 다 회복이 된 거야? 안 그래도 어제 장모님께서 하루빨리 당신이랑 합치길 원하고 계셔. 지금 이 상황을 상당히 불안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만간 정리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너무 불안해 하지 마. 우리 엄마가 아들 낳아줘서 고생했다고
이거 장모님이랑 당신 필요한 데 쓰라고 주셨어. 별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가방에 넣어놔. 육아 스트레스도 좀 풀 겸 백화점 가서 장모님이랑 쇼핑이라도 하던지. 부족하면 언제든 또 말해. 어머, 이게 얼마야? 5천만 원이잖아. 어머님이 정말 이 큰 돈을 주셨단 말이야? 앞으로 아들 하나 더 안겨드려야겠는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내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런지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 회사로 출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는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회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엄마가 불안해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야. 한 번 소문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지게 되는 거잖아. 나 못 믿어? 당연히 내가 그런 것들은 너한테까지 영향이 가지 않게 모든 걸 내 손에서 전부 다 처리하지. 걱정하지 마. 남편과 상간녀는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본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심부름 센터에서 더욱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최대한 디테일한 증거물들을 요구를 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딸을 낳은 저에게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준 적도 없었으면서 상간녀인 젊은 여자한테는 아들을 안겨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천만 원을 거침없이 남편을 통해 찔러주는 모습들이 남아있던 정까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남편과 함께 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짐 정리를 왜 하고 있는 건데?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서윤이가 안 보이네. 장모님 댁에 보냈어?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모유도 안 나오고 분유로만 먹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 나도 이제 회사로 복귀해야지.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벌써 말 다 해놨어.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부모님께서 사용하셔야 하니까 정리하고 있는 거야. 계속 쉬고 있는 것도 눈치 보이고 요즘 다 이렇게 하잖아?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내가 회사 복귀하는 게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나는 당신 힘들까봐 그러는 거지. 지금 한창 아이 때문에 정신 없을 때인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게 내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쉴 때 좀 더 쉬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육아휴직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회사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쉴 순 없잖아? 이미 결정한 건데 내가 회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당신 나한테 말 못한 거 있어? 회사에 나 모르게 다른 여자라도 심어놨나 봐? 또 그 얘기야? 나를 뭘로 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의심하면서 몰아가는 건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모든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분명 급하게 방에 들어간 것도 이런 사실을 상간녀에게 알려주기 위해 들어간 거였겠죠. 어차피 모든 게 밝혀질 텐데 저에게 안 걸리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불쌍하기만 했네요. 그런데 작은 방에서 잠 한숨 못 자고 누워있는데 동이 트자마자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분명 상간녀가 출근한다고 했으니 함께 가려고 집에까지 마중 나가려고 움직인 거였겠죠. 그리고 제가 출근한다는 말에 최대한 티 안 나게 행동하려고 서로 입을 맞춘 뒤 계획을 세우려는 게 두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어서 남편의 행동들에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해 그동안 밀려있던 일들을 처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희 부서 직원들이 대충 알고 있었는지 제가 회사에 없었던 기간 동안 남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입이 남편 밑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둘이 상당히 가까워 보였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모든 걸 같이 했었다며 회사에서 누가 봐도 서로 연인 사이 같아 보이는 모습에 저희 직원들도 많이 당황해했던 걸 알 수 있었네요. 제가 없는 시간 동안 남편은 벌써 새로 들어온 여자와 갈 때까지 간 사이가 되어버렸던 거죠. 직원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안 보는 척해도 전부 다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 않고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도중 볼일을 보려고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때마침 나오는 상간녀와 눈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제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상당히 불편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본 뒤 자기 부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저는 상간녀를 불러 세웠어요. 신입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부서가 달라도 회사 상사한테 당연히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신입들은 개념을 밥 말아 먹었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부서와는 별로 입을 섞고 싶지 않아서요. 저희 부서 선배들 챙기는 것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나 없는 동안 내 남편이랑 노는 게 그렇게 좋았나 봐. 벌써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던데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며? 어머, 벌써 부장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조심하셔야죠. 제가 낚아챌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요즘 남자들 젊은 여자면 사족을 못 쓰잖아요. 더군다나 회사 내에서는 젊은 여자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낚아채 가는 사람이 임자 아닌가요? 저희 상무님 같은 경우 능력도 있으시고 얼굴도 빠지지 않는데 저 같아도 혹할 것 같은데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적당히 나이 먹었으면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지. 남자들이 조금 잘해준다고 아무데나 꼬리 함부로 놀리다간 인생 쪽나는 거 순식간이야.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여러 죽어나가는 거 내가 정말 많이 봤거든. 한번 열심히 해봐. 상간녀는 저를 증오하듯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 잡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와 대치하고 있는 사이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급하게 뛰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간녀를 자기 몸 뒤로 이끌더니 보호해주려는 듯한 행동을 제 앞에서 보였습니다. 남편 몸 사이로 고개를 내민 상간녀는 자기가 이겼다는 듯한 눈빛으로 남편의 팔짱을 끼며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일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남편을 끌고 부서로 데리고 들어갔네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 직원들이 전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치욕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그래도 회사 내에서 제가 본처인데 상간녀를 감싸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집에 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남편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집에 들어오길래 테이블에 올려두었던 이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지 놀라면서 저를 바라보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닌 급하게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저한테 한 말들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죠.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이랑 나는 애초부터 잘 맞지 않았다니까.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라니까. 나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이혼하자는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을 끓었는지 알아? 내일 당장 법원에 갈 거지? 나랑 이혼하는 게 그렇게 좋니? 여태까지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왜 이혼을 하자는 건지 물어볼 생각도 없는 거야? 내가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지도 않아? 그걸 물어봐서 뭐해?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사랑도 못 받았잖아. 당신은 아이 하나 가지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 딸이었고, 둘째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좋아하시겠어? 당신 집안과 능력 보고 나도 결혼하긴 했지만 살다 보니 알겠더라.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 안 맞으면 끝인 거야. 내일 법원에서 보면 되니까. 나는 이제 그만 나가와도 되는 거지. 집안에 있는 짐들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혼 재산 분할 같은 건 서로 가져온 만큼 다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런데 당신 회사는 어쩔 거야? 서로 불편한데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괜찮은 곳 알아봐 줄 수도 있는데 내일 마저 얘기하자. 남편은 지금이 기회라는 듯 급하게 서류에 사인을 한 뒤 자기 할 말만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남편에게 받은 배신 때문에 그동안 살면서 흘린 눈물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법적으로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죠. 부부로서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3개월은 저에게 너무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연인 사이로 만나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진 뒤 앞으로 좋은 날들만 눈앞에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와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아이의 아빠로 남아버렸고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임원 인사 명단에 진급날이 발표되는 날이었죠. 남편과 제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직원들이 저희를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게시판에 붙어있는 임원 인사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말도 안 된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작 진급을 해야 할 남편의 명단은 빠져 있었고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죠. 저는 모든 걸 미리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온 남편이 제가 왜 명단에 올라갔는지 물어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는데 전 직원들 모두의 핸드폰에 회사의 공지사항 알람이 울렸고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순간 남편은 뒷걸음질 치며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고 있던 사진들과 녹음 내용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이어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남편을 보며 걸어오셨네요. 이상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상무는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닐세.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동안 이상무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건 오늘로써 진급하게 된 김 이사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상무보다 김 이사가 더 많은 실적을 쌓아 올린 건 전부 다 인정하고 있지? 이 일로 인해 우리 회사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된 거 모르나? 이상무를 믿고 거래하겠다던 투자자들이 이런 민낯을 보고 전부 다 등을 돌렸고 그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네.
법적으로 이상무에게 그동안의 노력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었으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들어갈 걸세. 그럼 이 시간 이후로 저 채사원과 함께 회사에서 그만 나가주게나. 대표님, 제가 전부 다 바로잡을 수 있다고요. 거래처 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이대로 저를 내치시면 정말 후회하신다는 거 몰라요? 여기 회사 말고도 저 스카우트 하겠다고 연락 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저를 내치신다고요? 내가 그래서 이상무가 앞으로 이쪽 계통에서 발도 못 붙이게 전부 손을 써놨네. 지방 쪽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지만 자네가 들어가려는 회사는 이미 나와 오랜 기간 함께 해온 동업계 파트너라는 거 모르나? 그쪽 대표들과 함께 알고 지낸 지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중요하겠나? 자네 같은 쓰레기가 중요하겠나? 자네의 스펙 정도는 대한민국 천지에 널려 있네. 대충 알아먹었으면 그만 나가보게. 남편은 절대 나갈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만큼 회사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 많이 쏟았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남편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남편 옆에 상간녀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대표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그리고 저 또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와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한테도 위자료를 줘야 하지만 문제는 대표님이 남편과 상간녀에게 회사의 손해에 대한 막대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남편이 힘들게 영업을 해서 연결하게 된 투자자들이 남편의 행동을 보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 믿고 투자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려버린 건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그만큼 저희 회사 측에서도 그동안 쏟아부었던 시간들과 금전적인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남편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상황은 악화가 되었죠. 그렇게 저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끝나고 완전한 남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까지 찾아온 시댁과 상간녀의 집안은 선을 넘어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충격적인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네요. 곱게 너 혼자 갈 것이지. 내 아들과 새아가를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내쫓은 것도 모자라.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까지 떠안게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니? 당장 가서 너희 회사 대표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설득시켜라. 위자료까지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집안 망하는 걸 그렇게 보고 싶은 거니? 내 아들도 그동안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 이번 일만 조용히 넘어가게 네가 잘 좀 얘기해 주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좋았던 날들을 잊지 않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밀정할 수가 있는 거야? 저한테 찾아와 봤자 소용없어요.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건데 용서를 해달라고요? 본인들이 직접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르세요. 회사에서 쫓겨나서 손해배상 떠하는 건 두렵고 저한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나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당신들처럼 하찮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찾아오는 날에는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자 구실을 못하니까 버림받은 걸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오늘 끝까지 가보자고. 상간녀는 자신이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면서 수많은 직원들에게 받은 치욕에 화가 많이 났는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저도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트리게 되었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그런데 상간녀와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남편이 상간녀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와 상간녀를 떨어뜨려 놓았는데 남편이 상간녀를 저지한 거에 대해 기분이 나빴는지 상간녀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그 순간 시모가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려 상간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강하게 밀쳤는데 충격적이게도 중심을 잃으면서 상간녀가 난간에서 떨어지려는 찰나 남편의 옷깃을 잡았고 순식간에 상간녀와 남편이 동시에 복도식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복도에서 시댁 사람들과 상간녀 집안 사람들까지 우르르 몰려와 있었기 때문에 비좁은 틈에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두 사람 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넋이 나간 상태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상간녀의 부모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응급실에 실려간 뒤 저희는 경찰에게 벌어진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의 행동으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금방 나을 수 있었지만 시모는 추가적인 조사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상간녀의 몸에 문제가 생겼고 남편은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전신에 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상간녀는 양쪽 다리에 신경을 잃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본인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벌을 받게 되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이 너무 불쌍하지만 앞으로 저희 가족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힘을 내려 해요. 분명 언젠가 다시 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날이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추운 겨울날 몸 조심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